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결혼 1년 차 여자이고 현재 임신 4개월 임산부입니다. 아직도 태어나려면 한참 남은 뱃속 아이를 생각하면 요즘 참 한숨이 나와요. 벌써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늙지 말고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욕심도 나서 괜히 피곤해져는 하루였음에도 밤에 얼굴에다가 마스크팩 하나는 꼭 붙이게 되더라고요. 비싼 돈 주고 피부샵을 못 다니니까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건 하나둘 해보며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남편이 아닌 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피부 노화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스트레스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마음에 쌓이면 괴롭다 못해 피부가 말라 쪼그라드는 게 막 온몸에 느껴질 정도랄까요?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특히나 제 사연에 귀 기울이고 주위에서 단단히 정신 차리고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밖에서 보면 참 사지 멀쩡한 1등 남편감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셋이서 먹고 살기 충분한 돈을 벌어오고 있고 성격이 다혈질과는 거리가 멀어서 화를 잘 내지도 않는 순둥이이고 무엇보다 육아나 살림에 관심 자체가 많은 사람이라서 쉬는 날에는 절 위해서 요리도 잘 해주고 평소 살림살이도 많이 도와주는 다정한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남편 주변의 자잘한 것들까지 싸잡아서 평가를 해본다면 우리 남편은 전체 9등급 중에서 한 8.5등급 정도 되는 남편감이 아닐까 싶네요. 정말 주변에 들러붙은 것들이 최악의 악으로 꼽히는 것들 뿐인 불쌍한 사람이었죠. 동갑내기인 제 남편과 연애를 하던 3년 동안 홍기도 찾고 주변에서 왜 결혼을 안 하냐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정말 이 남자랑 확 결혼을 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제게 말하기로는 자기한테는 엄마가 둘이 계시다는 겁니다. 친모는 어릴 적에 이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며 그 후 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바람에 새엄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이혼을 하고 말고 그리고 새엄마 밑에서 자라고 말고는 저한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어본 남편은 집안이 복잡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자라준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부모님 중 한 분 정도는 천성이 타고나게 좋으셨다거나 육아를 하면서 참 잘 키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안 맞아 이혼을 한 것일 뿐 각자 다른 분들이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나서도 자식만큼은 똑부러지게 잘 키워내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게 뭐 별거야? 라는 말과 함께 쿨하게 남편의 아버님과 재혼을 하신 새어머니를 가장 처음 만났는데요. 아, 이거 참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버님은 말 그대로 남편이랑 성격이 똑같이 온순하신데 그에 반해 새엄마를 하는 시어머니는 초반부터 제 기선잡을 하겠다고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한테 말로만 듣던 설거지를 시키질 않나. 고기를 구우라고 천만함에 고기판을 올려놓고서 집게를 저한테 건네주질 않나. 정말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손님 대접을 못해주는 거 당연했고 굳이 좋은 인상을 주고받으며 잘 지낼 수도 있었던 것을 먼저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죽이겠다고 틱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바람에 저는 완전 남편이랑 결혼은 접어야겠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어요. 더군다나 남편한테는 친어머니한테서 태어난 친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평생 새엄마한테 정도 못 붙이고 살다가 갑자기 믿고 살았던 오빠가 외간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는 것에 기분이 나빴는지 시어머니랑 덩달아 저한테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옆에서 새엄마를 거들겠다고 파절임도 좀 해줘요, 언니. 하며 요리를 하라고 하는데 참 남편도 그 당시에는 자기 가져가는 짓이 부끄러운 짓인 줄 알았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절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원래 저런 사람들이 절대 아닌데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로 인해 연애 1년 막 지나서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었던 것과는 달리 2년이란 시간을 더 끌면서 저는 그냥 이 사람과 연애만 하다가 헤어질 것이란 생각으로 굳히기에 들어갔고 반대로 남편은 멀어져가는 저를 붙잡겠다고 2년간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제가 한번 남편의 핸드폰을 본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글쎄 결혼을 결정하기도 전이었는데 함부로 제 연락처를 물어보고 인사하러 와놓고 왜 한 번의 안부 전화가 없냐며 저를 욕하더니 꼬박꼬박 김치를 담글 시기라던가 제사를 치를 때가 다가오면 일손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걔 좀 데려와 라는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중간에서 남편이 저한테 전달을 일도 하지 않은 채 모두 다 알아서 차단을 해준 덕분에 저는 쭉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야 문자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서 이 집구석 여자들이 좀 많이 지나치고 주제넘고 기가 세다는 것을, 그리고 상종하기 힘든 집구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제가 더더욱 이 결혼은 안 되겠다고 확실히 마음을 먹었어야 했는데, 그 후로도 저한테 일절 자기 집 여자들이 저를 찾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해주던 남편의 모습에 결혼하고도 이렇게 잘 막아서 주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위험을 무릅쓰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로선 그 당시 이런 남자를 또 어디서 만날까 싶을 정도로 남편만 봤을 땐 전부 다 만족스러웠거든요. 지금도 전 그때 제가 가졌던 남편을 향한 마음에는 절대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그대로 쭉 연애만 하며 살았어도 되었을 것을 하는 아쉬움은 뼈가 사무치도록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부터 조상님들은 좁고 복잡한 집구석이랑은 절대로 결혼을 하지도 말고 사돈을 맺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 말 틀린 게 하나 없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은 세상 이런 상 등신이 또 없을 것 같이 머저리처럼 굴고 있고, 남편의 새어머니와 여동생도 모자라서 하다하다 남편의 친모라는 여자가 딸내미를 통해서 제 번호를 알아내서는 직접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신혼을 몇 개월 못 보내다가 임신을 바로 하게 되었는데, 임신하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자신은 아들에게 친엄마나 다름없는 엄마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자기 아들은 자기에게 친자식이나 다름없으니 너도 낳아준 엄마 대하듯이 깍듯이 대하라고 여러 차례 훈계를 두고 예절을 강요하느라 제가 참 깍듯하게도 안부 연락을 드리고 또 미용실 한번 가는 것도 졸졸 옆에 따라가서 머리 자르는 거 지켜보고 결제하고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린다며 아부를 떨고 오곤 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께서는 딸이 딸답게 굴지 않고 자꾸만 새엄마라고 거리를 두고 하니까 저라도 딸처럼 옆에 붙어 졸졸 따라다니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심 얼마나 자식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살았으면 며느리인 저한테 이리 연락을 해오며 옆에 붙어있길 바라실까 싶어서 불쌍한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받으면 출근한 후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댔고, 남편한테 연락까지 해서는 왜 며느리가 자기 연락을 무시하냐고, 계모라고 며느리도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는 소리를 해대시는 바람에 제가 연락을 안 받은 채 버팅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부터는 임신했다고 몸 더 잘 챙기라는 소리는커녕 이젠 하다하다 남편의 친어머니란 분까지 연락이 오기 시작해서 저는 졸지에 두 분의 시어머니를 두게 되었죠. 이름만 들어도 숨구멍이 완전히 막혀버린 듯한 기분이 드는 시어머니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그것도 아주 그냥 남편한테 누가 가장 어미 노릇을 잘해준지 모르겠으나 서로 번갈아가면서 나는 친모나 다름없다. 와, 나는 진짜 친모다. 라는 소리를 해대는 바람에 사이에서 저만 가랑이 찢어지듯이 마음고생을 했죠. 신우이를 통해 제게 연락을 해오는 남편의 친어머니는 임신을 했던 말을 들어서 더 이상 연락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을 했다며 자식을 가져주어 고맙다고 처음엔 막 좋은 말을 해주셨습니다. 와, 그 얘기를 듣고선 저도 속으론 역시 친엄만 다르구나. 라며 내심 멀쩡한 어머니 하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며 저 스스로 위안을 삼았는데, 이건 뭐 알면 알수록 양파 껍질 마냥 속을 알 수 없는 대왕 능구렁이더라고요. 남편의 새엄마만큼이나 저를 무슨 자신의 액세서리 혹은 따까리 취급을 하는 건지 주기적으로 안부도 물어봐주고 남편 데리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하더니 처음 만나게 된 자리에서 직접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말을 했어요. 굉장히 불쾌했다고, 굉장히 재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제 면전에다 대고 말입니다. 임신한 며느리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건지 감히 친엄마가 눈 부릅뜨고 살아있는데 결혼 전에 인사 한 번을 올 생각을 안 했냐면서, 사돈댁은 얼마나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면 자신과 상견례도 생략한 채 새엄마년이랑 결혼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한 거냐면서 자신을 먼저 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은 저와 저희 부모님을 아주 그냥 하나로 묶어서 욕을 하는데 저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착하고 저를 잘 챙겨주던 남편이 분명
밖에서 시어머니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자기 밥이나 처먹고 있고 저는 저대로 옆에서 남편이 언제 내 편을 들어줄까 싶어서 무의식 중으로 남편을 수시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결국 그날 남편은 지 친엄마한테 저를 편들어주기는커녕 엄마 밥만 맛있게 잘 먹고는 오랜만에 먹으니 더 맛있다 라는 소리까지 하고 나왔고 저는 도저히 멀쩡한 채로 인사를 할 자신이 없어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안녕히 계세요 라는 인사를 남기고는 집을 나왔어요. 제 딴에는 섭섭하고 기분 더럽고 가짠타는 티를 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남편이랑 한 건지 시모들이랑 한 건지 도대체 집구석 콩가루인 건 지네들인데 왜 그 피해를 애먼 며느리한테까지 전가해서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건지 정말 속이 터지더군요. 한녀는 친모나 다름없으니 살뜰하게 챙기라며 수시로 연락을 해서는 밖에 데리고 나가려고 하고 한녀는 뒤늦게서야 친모라고 나타나더니 한다는 소리가 상견례 때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러 왔다며 못 배웠다고 욕을 해대니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은데 정작 지 엄마들 사이에서 교통정리 안 하고 있던 남편은 뒤늦게야 집에 도착해서는 아까 엄마 하는 얘기 들었어. 정말 미안한데 엄마 입장 좀 이해해줘. 하면 저한테 그냥 욕을 해도 무시하고 넘기라 하는데 와, 이 새끼 이거 내가 지 와이프 되었고 아이까지 가졌으니 이제 내 편을 더 이상 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싶어 배알이 꼴렸네요. 억울하고 열불나는데 그렇다고 막 이혼을 이제 와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속 터졌거든요. 자기 장인어른이랑 장모까지도 싸잡아 욕을 먹었는데 무시하고 넘기란 말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오는지. 그런데 또 문제는 저한테 시어머니는 이 둘뿐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또 다른 강력한 한방, 바로 신우였습니다. 지엄마 성격을 쏙 빼닮은 아가씨는 저한테 허락도 없이 제 번호를 자기 친엄마한테 알려줘서는 제가 신랄하게 혼날 자리를 만들어줘 놓고 끝까지 저한테 사과 한 번은 없더군요. 분명 자기 엄마랑 제 욕을 같이 쌍으로 나눴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더니 제가 자기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를 대충 눈도 안 마주치고 나왔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는지 그 다음날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지금 집 앞이니까 문 열어줘요 있다 라는 말로 제 집에 찾아왔단 말을 아주 선전포고 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얼마 뒤에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소파에 앉아있었던 저는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오는 거 막지 못한 채 조심스레 일어나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그 비디오폰을 확인하는데 이런 쌍 임산부라서 욕을 하면 안 되는데 현관 밖에는 신우이 하나가 아니라 그 옆에 친어머니까지 둘이 서 있는 겁니다. 혹여나 싶어 두 분 들어오기 전에 남편한테 비디오폰에 찍힌 지 두 가족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어요. 대단들하다 라는 말과 함께 문자를 보낸 뒤에 문을 열어줬더니 둘이서 눈치 한 번을 보고는 들어가도 되죠? 라는 말과 함께 물어는 봤는데 허락은 받지 않은 채로 들어오더군요. 집에 들어와서는 임신한 며느리를 바닥에 앉히고 싶으신 건지 둘이서 사이좋게 소파 위에 앉아서 너 여기 와봐 라면서 저를 보며 손바닥으로 거실 바닥을 가리키길래 제가 불편하다며 소파 옆에 같이 앉았습니다. 졸지에 마주보고 얘기를 하려다가 옆에 앉는 저한테 당황했는지 두 모녀는 동시에 저를 향해 옆으로 몸을 돌렸고 무슨 일이신데요? 라고 물어보는 저한테 신우이는 못 참겠다는 듯이 뭐 물 같은 것도 안 내와요? 라고 하더군요. 아가씨 무턱대고 문자 하나 보내놓고 집에 와놓고는 손님 대접하래? 라고 쳐물으니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시어미랑 신우이가 손님이지 남이야?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남이죠. 시어머니는 어머니 따로 계시고 아가씨는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죠. 나한테 지금 가족 대우 바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 사이 저한테서 온 문자를 본 건지 남편은 불이 나도록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대고 있었고 저는 어째요? 받아요 말아요. 받고 지금 깽판 쳐볼까요? 아님 나중에 남편 집에 오면 깽판 치러 집으로 찾아가 드릴까요? 라고 핸드폰을 내미니 자기 아들한테서 걸려온 전화인 걸 알고는 고자질한 거냐면서 뭔가 찔리긴 찔리는지
잘못을 한 사람 마냥 안절부절하던 친어머니와 시누이는 결국 죄 없는 제 뱃속 아이까지 거론을 하며 임신이 대수라고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의 친엄마를 하대? 그러고도 네 자식은 멀쩡히 잘 나을 것 같아? 라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남편 친모가 제 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정말 그 순간 한참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막 엄청 아픈 정도도 아니었고 얼핏 보면 애교로 봤을지도 모르는 정도로 살짝 내리친 거긴 한데 우와, 저는 정말 이 여편네가 임산부 배를 찬 건가 싶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모의 얼굴을 쳐다봤고 시모는 자기가 뭔 짓을 한 건가 싶어 당황한 듯 하였으나 자존심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미안한 기색은 보이지 않고 끝까지 저와 제 배를 마주 노려보고 있었고 그 옆에서 신우이는 꼴의 것과는 달리 속이 쫄보인지 엄마 라며 지엄마의 등 뒤에서 참으라는 듯 손으로 두드리더라고요. 저요? 남편한테 네 친모 꼬라지를 보고도 나한테 친모니까 챙겨주란 말을 하고 싶냐는 소리를 하고 싶은 나머지 핸드폰을 지우며 통화 버튼을 눌러서 남편이 그 상황을 다 전해듣고 있었거든요. 때리는 소리와 함께 잠시 침묵을 유지하다 급기야 죽을 것 같아. 배가 너무 아파. 어떻게 임산부를 때려요? 네가 사람 새끼냐? 라며 급기야 멀쩡히 앉아있다가 소파 아래로 떨어져 주저앉으며 119를 불러달라 아우성거렸고 제가 소파에서 떨어진과 동시에 어떡해 하면서 급히 119를 부른 아가씨는 급기야 이러려고 온 거 아니라고 그냥 말만 하려고 온 거라며 발을 동동 구르며 일이 커졌어 라면서 완전 울상해 겁이 잔뜩 질려버렸더라고요. 결국 저는 혹여나하는 마음에 정말로 119에 실려가서는 애가 괜찮은지 병원 검사를 받았고 집에서 부축되어 나가는 상황에서 시모랑 시누이를 보고는 윙크 한 방울 날려줬습니다. 어디 한번 임산부 폭행한 죄로 경찰서든 법원이든 사람 끼고 다시 만나자는 말과 함께 저 사람들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라며 119 대원분들 도움으로 제가 나오면서 두 사람도 저희 집에서 쫓겨났고요. 병원 측에다가는 집에 있던 여자가 배를 내리쳤다고 임신 초기인 걸 아는데 무작정 찾아와 말싸움 도중에 배를 얻어맞았다고 2대1이었다는 말에 이게 일이 커져서는 결국 두 사람은 경찰서에 불려갔어요. 저야 뭐 병원에서 안정 좀 취하고 아기 상태는 괜찮다는 말을 듣고는 곧장 저도 내 상태가 멀쩡한 줄 알았으니 미련 없이 병원을 나왔고 경찰서에 가니 두 사람은 제 앞에서 합의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남편이랑 시아버지 그리고 새엄마가 되는 시어머니까지 오셔서는 골 때려 죽겠다며 화가 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합의해주면 또 찾아와서 시모질에 시누이 짓 할년들이라며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말지 합의나 안 해준다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남편의 멱살을 잡은 채로 어디서 멀쩡한 남의 집 자식을 이런 콩가루 집안에 데려와가지고 재수가 없게 만들어 라며 몇 차례 정강이를 까댔습니다. 제가 진짜로 때렸었기 때문에 남편은 아프다며 몇 번 다리 쪽으로 허리를 숙이려 했고 그러면 재차 제 손에 멱살이 잡힌 채 일켜져선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눈으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아들내미가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하자 옆에 있던 친모도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정말 엄마고 뭐고 아무 자격이 없다. 하며 곡소리를 낸 채 합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고 시누이는 머리가 영리한 건지 그 와중에 시엄마 하나 있는 것도 힘들 텐데 우리가 너무 주제 넘었다. 는 말과 함께 저한테 용서를 구하는데 딱 마음에 드는 사과 문구더라고요. 다시금 시누이한테 너 뭐라고 했어? 라고 재차 말을 해주길 물었고 그러자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둘이니까 라며 문구를 다시 읊조리면서 결국 서럽다고 울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곧 구치소에 들어갈 사람 마냥 쫄아서는 막 매달리며 사과를 하는데 아유 어찌나 존심도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그 말에 뒤에 있던 새엄마인 시어머니는 자기한테도 듣기 좋은 말이었는지 내심 반색을 띄었고 시아버지는 다 자기 탓이라며 며느리 앞에서 체면 안 선다고 전부인을 향해 궁시렁 딸을 향해 궁시렁 현부인을 향해서 표정관리하라고 징징징 결국 그날 저는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란 걸 경찰서 내에서 다 알린 후 합의를 해주고는
모두를 데리고서 빠져나왔습니다. 남편 친모는 부끄럽다며 말도 없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혼자 주랭랑을 쳐 가버린 바람에 바람처럼 사라졌고, 남은 가족들은, 더 정확히는 시아버지랑 남편이 저를 부축한다고 일단 먼저 택시를 태워 저와 남편을 집으로 보냈어요. 남은 시누이는 새엄마 앞에서 아버지한테 아주 그냥 혼쭐이 났었을 것이고요. 저희 시어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새엄마, 제가 남편을 낳은 그 친모를 한 방에 제압하고서 나가 떨어지겠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소 자식을 끼고서도 절대로 왕래가 없었다는 두 분이었지만, 아가씨가 주고 친모만 찾고 새엄마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보니 늘 마음 한켠에 친모에 대한 열등감 혹은 거슬리는 악감정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며느리인 저도 혹여나 자기보다 남편의 친모를 시어머니로 더 생각하고 대접해주는 게 겁이 나서 저를 초반부터 더 잡으려고 하고 옆에 끼고 살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며느라기 라면서 전과는 달리 심부름 하나를 시키지도 않은 채 몸 관리 잘 하라고 먹을 것을 내오고, 집에 들어갔더니 웰컴 드링크라고 과일 주스 한 잔 따라주기까지 하네요. 필요한 거 없냐는 소리를 10분에 한 번꼴로 물어보며 태도가, 제 안부와 기분을 챙기는 새어머니의 태도가 썩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래서 결혼 초반에 확실히 기선제압을 해야 남은 수십 년의 인생이 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싶었죠. 살짝 생모노릇 하겠다고 지나치도록 시집살이를 시키면 2년도 가만 안 놔두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먼저 눈치를 까듯 사근사근 대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늘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갈래요 하는 소리를 하며 최대한 눈 밖에서 멀어져 보겠다고 아예 시댁을 안 가려는 꼼수를 부려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은 피곤해요, 집이 좋아요 하면서 대놓고 시댁에 가고 싶지 않으니 부르지도 말고 찾지도 말라 말을 했더니 지금까지도 한 달이 되어가는데 연락이 없어요. 와봤자 남편을 통해서 밥 잘 챙겨주고 임산부 스트레스 받지 않게 기분 잘 맞춰주란 문자를 보내며 여전히 제게 아부를 떨고 있고요. 저 아무래도 결혼 초에 나불거리며 시무노릇 하려던 여자 셋의 코를 한꺼번에 꺾어버린 것 같아요. 저 이 결혼 생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스트레스 주며 또 시무노릇 하려는 것들이 있으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민중의 지팡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게 때린 혐의든 이혼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 혐의든 방법은 다양하니 하나씩 살며 건드리며 보여줘야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주저없는 글이어도 잘 부탁드려요. 제가 올리는 사연은 저뿐만 아니라 여느 자식들이더라도 언젠가는 한 번쯤 겪게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처럼 주변에 배운 것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마음고생을 할 테지만, 보통은 이 시기를 가족들끼리 합심해서 잘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가족을 둔 분들께 부럽다고 솔직하게 하소연을 한번 해보면서 본격적인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님은 올해로 69세이십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보통은 치매가 65세 이후부터 발병을 한다고 하는데 주변에 벌써 친정엄마가 치매라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가계부 작성도 착실히 해오셨고 돈 쓰는 거 관리하는 거에 제법 능력이 있으셔서 살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취미활동을 하시면서 인생을 즐기며 사셨던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치매가 찾아올 것이라고는 정말 단 한순간도, 감히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중순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땡하다고 하시더니 기억도 가물가물하다고 몇 번 심장이 쫄리겠는 말씀을 하시다가 급기야 나중에는 제 아이들 이름도 기억을 못하시고 알아보지를 못하더라고요. 천만다행히도 막내딸인 저를 어릴 적부터 늘 끼고 사셔서 그런지 저만큼은 제대로 기억을 해주고 계셨고, 그런 식으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는 걸 조심스레 데리고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치매라더군요. 당시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저희 친정엄마를 잠시 저희 집에 데려와 보살폈습니다. 기억만 잊으려고 하시면 제 이름을 허공에 대면서 저를 찾으시는 바람에 저희 언니랑 큰오빠, 둘째 오빠가 아무리 엄마를 모시고 집에 가보려고 해도 엄마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셨다고 해요.
자식된 입장에서 저는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졌고, 저희 엄마보다 4살이 어리셨던 어머니를 두고 있었던 남편은 남일이 아니라고 여긴 건지 선뜻 제가 친정엄마를 집에 데려오는 것에 허락을 해줬었어요. 올해는 아니었지만 엄마를 모시고서 엄마가 거동이 불편해지기 전까지는 몇 달 정도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고, 그 후 엄마가 혼자서 거동하시는 것까지 불편해진 바람에 결국 더 나은 선택이 없어서 요양병원에 엄마를 입원시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병원 입원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결정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엄마가 거동이 원활하실 때에는 입원이 안 되어 병원은 애초에 저희 자식들 사이에서 계획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큰오빠가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다면서 언니랑 열심히 얘기도 나누고 설득도 해보면 나서주긴 했었는데, 결국 제가 제 마음 편하자고 저를 찾는 엄마를 나서서 모셔왔고, 그러다 관리가 너무 힘들어 병원으로 보내드린 것이었죠. 자식들이 서로 돈을 모아 입원비를 냈다 보니 병원비는 그리 크게 부담스럽진 않았고, 또 엄마 앞으로 들어간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으로 자식들 간에 목소리가 올라갈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남매들이 그 정도로 막 나가게 살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오래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외톨이처럼 남겨지신 엄마를 챙기겠다고 꾸준히 번갈아가면서 각자 효도하고 또 같이 모여 자주 얼굴도 보며 살았던 돈독한 사이여서,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는 저희 남편과 자식들만큼이나 제 언니랑 오빠들이 제겐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잠시 저희 집에 몇 달간 모시고 살던 그 기간 동안 저희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 자체를 굉장히 불쾌해하셨어요. 왜 자기 자식이 죄도 없는데 치매 걸린 장모를 모셔야 하냐면서, 제가 주부라서 매일같이 집에 있으면서 제 손으로 남편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제 엄마를 직접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한다는 말은 저희 엄마 상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 힘들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지 자식이 피해보는 건 절대로 못 참던 분이어서 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하시고 집에 붙들려 살면서 남편한테 뜨신 밥을 꼬박꼬박 해먹이길 누구보다 바라시던 분이셨어요. 남편의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집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다가 귀하게 키운 자식이라면서 아들한테 말대꾸라든지 장난삼아 어깨에 손 한번 올리는 것도 경기를 일으키며 혼을 내시곤 하셨는데요. 아들한테 피해 주는 건 싫다고 하면서 며느리한테는 피해를 주던 말던 다 상관이 없으셨는지 남편한테 해다 바치는 반찬을 꼭 시댁으로도 주기적으로 택배로 보내주기를 원하셨고, 남들은 시어머니가 김장을 담궈서 여기저기 나눠준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며느리 손에 김장까지 담그게 하고는 그중 일부를 꼭 자신에게 보내주길 바라셨죠. 결혼을 하고 나서 내내 이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던 분이어서 제가 처음에만 힘들었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시어머니 말에 익숙해져서는 알아서 반찬을 좀 더 많이 하고 김장을 더 많이 담궈서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보내다가 저희 가족이 시댁에 가서 밥을 먹던 중에 이거 우리 마누라 음식 같은데? 하고서 남편이 눈치라도 채면 급하게 둘러댄다고 하는 말이 꼭, 며느리가 꼭 우리 음식까지 챙겨주는구나 하면서 제가 자발적으로 반찬을 보낸 것이라고 먼저 둘러대셨죠. 제 아들 앞에서 고약한 시어머니 모습만큼은 보이고 싶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뭐 저야 기껏 인정을 받아봤자 남편한테 인정을 받는 거니까 안 받아도 그만이라면서 굳이 변명을 하지는 않았고요. 시어머니하고는 이런 사소한 시집살이보다 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에 있었는데, 바로 저희 엄마를 향한 천박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어릴 적에 미술도 배우셨고 또 국민학교 시절 전교 부회장도 하셨을 만큼 똑부러진 분이셨어요. 더 머리 크고 나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이것저것 남자들 하는 걸 많이 시도를 해보셨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큰 외손춤 따라서 오토바이를 배우시더니 혼자 그걸 몰고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푸셨다는 거였죠. 아무튼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 저 결혼한 당시에 예단을 정말 피카번쩍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평소 제가 막내딸이라고 유별나도록 이뻐라 하셨는데 그 때문인지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는 저한테 남은 걸 다 퍼주겠다는 마음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번질나게 부잣집에서 나고 자란 며느리를 집에 들여 좋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돈으로 위축이 되었나 보더군요. 결혼 전부터 너희 어머니는 뭐 하는 분이니? 라면서 엄마 하는 일을 궁금해하고 그 돈은 어디서 나는 돈들인지를 물어보시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또 너희 어머니 뭐하고 지내시니? 하면서 안부를 물으시나 싶더니 급기야 진짜로 중간에 있는 저를 끼지도 않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만나자는 약속을 잡으셨어요. 보통 결혼하고서 사돈끼리 엄청 만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볼일 없이 저희 엄마를 만나서는 그날 엄마한테서 밥도 얻어 드시고 집에 가는 길에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엄마가 쥐어준 선물 쇼핑백 하나까지 쥐어들고서는 가셨다네요. 그렇게 얻어먹고 받아놓고서는 저나 남편한테 고맙다는 소리는커녕 사람이 참 속을 알 수 없는 여우 같더라 라며 자식인 저한테 그걸 만남의 후기라고 짓거리셨었죠. 반대로 저희 엄마는 참 좋은 분 같더라 라며 그저 며느리 노릇 잘하고 잘 살라는 덕담만 하셨었고요. 그때 제가 다소 시어머니께 섭섭한 마음을 남편한테 표현했고 남편도 너무나 비교가 되는 두 어머님의 만남 후기에 자기 엄마가 좀 까탈스럽다 생각을 한 건지 그 다음에 괜히 저희 엄마한테 스카프 하나를 선물로 보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선물로 사드렸던 것이 바로 스카프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서로 얼굴 볼 일 없으면 또 한참을 모르는 척 지내셨고 저희 엄마가 저희 언니와 함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셨는데 그때마다 저희 시어머니 선물을 잊지 않고 챙겨오셨거든요. 선물을 건네줄 때는 그렇게 좋다고 챙겨줘서 고맙다고 잘 받아내더니 꼭 엄마가 없는 뒤에서는 저한테 너희 엄마는 혼자 여행 다녀온 걸 자랑이라고 계속 내 선물 사오는 거지? 라며 흉을 또 보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한테도 연락을 해서는 저희 엄마 뒷담화를 까셨는데 이번엔 또 반대로 나도 사돈처럼 자식이랑 여행 좀 가보고 싶다 하면서 여행을 보내달란 듯이 막 조르면서 저희 엄마가 여행 다녀오고 자기 앞에서 의시되는 것 같다면서 또 비꼬셨대요. 그걸 지도 아들 새끼라 이건지 저한테 장모님이 지나치게 여행을 많이 다니는 게 아니냐며 장모님이 여행을 그만 다니셔야 하는 거라는 논리도 뭣도 없는 소리를 해대며 지 엄마를 지지했고 결국 제가 그날 집안을 아주 엎어놨습니다. 니들이 돈이 없고 니 형제들이 여유가 없어 부모 호강을 못 시켜주는 주제에 어디 남의 집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행을 가라 마라 지랄이냐고. 니들이 모자란 건 니들이 알아서 메꾸고 반성하며 채워가며 살아야지. 왜 잘 사는 남의 집이 돈 쓰고 누리고 살겠다는 걸 제지하냐며 이거 너무 코미디라서 어디 사연이라도 보내야겠다면서 그 당시부터 저는 개그 찍고 자빠진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사연을 보내보겠다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저희 집으로 모셔오면서 시어머니는 처음에 뭐라고? 아유 진짜 젊은 양반 안 됐다 하면서 걱정을 하는 척을 하긴 하면서 나도 치매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아니? 너 나 치매 걸리면 절대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더니 급기야 제가 저희 엄마를 잠시 집으로 데려오자 본인은 모른 척하면 안 되는데 내 엄마는 자식인 내가 무시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왜 네 엄마를 네가 데려오고 난리냐면서 급기야 자기 자식은 자기를 챙겨야 하니까 벌써부터 데려오도 시키지 말라면서 지랄을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충격이고 또 실망스러웠습니다. 저한테는 자기를 챙기란 대리효도를 강요할 양반이 지 자식이 마누라 엄마를 아주 잠깐 옆에서 보게 된 걸 가지고 참으로도 유별나더라고요. 그게 엄마가 치매 걸려 우울해하는 지 자식벌에 딸내미한테 할 소리인지 먼저 최소한 며칠 동안만이라도 우리 엄마를 걱정만 해주는 척을 할 수는 없었던 건지 참 그 사이 없던 정들이 와르르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으로 가시기 전까지 내내 저한테 매일같이 전화를 해서는 너희 엄마는 언제 다른 형제들이 만나면서 언제 다른 병원으로 가실 예정이냐면서 당장에 아들하고 사는 집에서 치매 환자를 들이지 말라는 말만 수백 번도 더 하곤 하셨고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병원으로 가게 되면서는 엉뚱하게 저한테 말을 걸어오셨어요. 자꾸만 본인이 치매인 것 같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제가 치매인 우리 엄마를 돌보는 것은 극도로 싫어하면서 아들을 위해 분노를 표출해내셨던 양반이 갑자기 오늘 내가 잔돈을 내야 하는데 돈 계산이 안 되는 거 있지? 하면서 본인이 치매는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셨고 또
내가 오늘 어디 가야 했었는데 완전히 까먹고 있어서 집에 계속 있었더라. 라면서 본인 깜빡한 걸 가지고 또 치매는 아니냐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평소 무식해서 잔돈 계산이 안 되는 거 물론이었고 자주 약속을 자기 할 일 먼저 하느라 의도적으로 깜빡하면서 하다 며느리 집에 밥 얻어먹으러 오겠다는 것도 까먹은 적이 있으셨고 저희 도련님 결혼하실 때에는 식 남겨두고 1시간 전에 늦잠 자고 일어나셔서는 태연하게 밥 먹으시다가 시어머니 찾으러 온 저한테 붙들려 겨우 옷 갈아입고 식장으로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양반이 저희 엄마를 보고서 치매가 더 이상 남일이 아니라는 듯이 자기도 치매일지 모른다는 얘기를 해대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산 것을 보고는 자기도 아프면 며느리가 알아서 지극정성으로 모셔주겠지 하는 마음에 본인이 치매라는 소리를 해대면서 저한테 계속 뜸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아주 연병하고 자빠진 노인네였죠. 엄마 병원에 계셔서 마음이 매일같이 천근만근인데 그 와중에 또 지 생각만 하면서 사도는 안 되는데 나는 된다는 논리로 우리 집에 얹혀 살고 싶다는 듯이 방 남은 거 치우지 마라.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 하며 며느리 청소 걱정을 해주시고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너무 이 소리가 듣기가 필요하고 진절머리가 솟구친 바람에 저희 집에 와서도 그 소리를 하는 어머니께 남편과 시아버지가 계셨던 그 자리에서 어머님, 어머니 치매 의심되시면 자식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며느리한테 자꾸 치매인 것 같다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요. 라며 짜증을 정말 되바라지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치매인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살 이유는 뭘까 싶기도 하고 내 엄마 치매라는 소리에는 우리 엄마 걱정보다 지 새끼 눈치 보고 살진 않을까 하는 걱정부터 한 양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제 딴에는 진짜 속이 답답시려워 죽겠다고 막 화를 표출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너무한 게 아니냐며 저를 말리는 기색이었고 시아버지도 며느리 말에 충격을 받으셨는지 동요를 하려는 듯 말려는 듯 머리를 쥐어싸고 계시는데 저도 열불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왜 당신 엄마 치매인지도 모르는 걸 당신 형제들은 니들이 책임을 안 지고 며느리 나한테 다 떠맡기는 거야? 왜 나한테 이래? 우리 엄마 치매 걸려서 우리 집에 왔을 때 네 엄마란 게 너 걱정된다고 우리 엄마 내쫓으라고 했던 거 잊었어? 너 정말 몰랐어? 라면서 아주 그냥 속사포로 왜 자식 새끼들 자식 노릇을 못하고 등신처럼 뒤에 빠져서는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치매 타령을 하고 치매인 것 같다고 불평을 하는 소리를 다 쏟아내게 하고 있냐고 남편한테 뒤집어 씌워서 막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말이 너무 안 통해서 대화 자체가 어렵다면서 제대로 배운 너라도 어디 한번 입이 달렸으면 짓거려보라면서 제 딸들이 있는데도 자식들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도 속으로 우리 엄마 불편했던 거야? 근데 너는 내가 지금 네 엄마 불편해하는 거 못 느끼겠니? 네 엄마 하는 짓거리를 보고도? 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호칭을 생략한 채 네 엄마라고 하면서 남편의 뺨을 번갈아 쳐댔는데요. 자기 아들이 뺨을 맞아버리자 꼭지가 뒤틀린 시어머니는 그러니까 네 엄마가 죗값을 받은 거 아니야. 아주 지 엄마랑 그 핏줄에 그 핏줄이구만. 이러면서 남편 앞에 가서 남편을 막아서더니 한다는 소리가 글쎄 나도 변한 것이 없었어. 네 엄마는 그저 지 잘난 맛에 살다가 주제를 넘어서니 하늘이 쾅 찡겨박혀 살다가 죽으라고 벌을 내린 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개새끼를 보았나. 치매가 걸린 사돈한테 한다는 소리가 글쎄 죗값을 쳐받은 거라니. 찡겨박혀 살다가 죽으라고 벌을 받은 거라니요. 이게 무슨 상도덕도 없는 막말이냐 말입니다. 그 말에 남편은 처음에 자기도 뺨을 맞아 쪽이 팔렸는지 자식들 앞에서 절 때리지 못하고 한참 고개도 못 들고 숨을 씩씩거리다가 시어머니가 입을 떼고 닫는 그 순간까지 내내 엄마 그만해 애들 들어 하면서 말리더니 결국 시어머니가 끝까지 별 쌀벌한 욕들을 짓거리고 난 후에는 이제 저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저를 향해 몸을 돌려서는 자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하면서 저에 대한 호칭까지 까먹은 사람 마냥 막 저한테 지 엄마를 대신해서 당황한 채 용서를 구했어요. 평소 같으면 누구 엄마라고 저를 부르는 사람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도발에 혼이 쏙 나가버려서는 저를 어떻게 불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사과를 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노인네가 저한테 도움을 바라고 또 구하면서 체면 차리지 않고 고맙다는 말 한 번 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모른 척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에 남편이랑 시아버지도 계시고 무엇보다 저희 애들이 엄마랑 할머니 싸우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들한테만큼은 할머니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싶어서 제 뻗치는 성질머리를 꾹꾹 눌러 담았어요. 겨우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어머니 나오세요. 나와서 저랑 얘기해요. 하면서 시어머니께 밖이든 안방이든 우리끼리 있을 공간에 들어가 얘기를 좀 좋게 마무리 지어보자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미 남편 뺨따구로 요란스레 때리고 난 후여서 시어머니가 빡친 줄은 알고 있었으나 손녀들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는 제대로 짓고 끝내자며 제안을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치셨어요. 엄마나 딸년이나 쌍으로 누구 가르치려 드는 거냐면서 치매에 걸렸으면 치매 걸린 환자니까 입 닥치고 살라고 하고 너는 너대로 네 며느리 도리만 마저 하던 대로 하고 살면 그만인 거야 라고 하면서 저한테 굳이 끝까지 며느리 노릇을 하란 소리와 함께 뺨따구로 내리치셨는데 참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한 나머지 제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내가 만약 건강의 악화로 엄마가 돌아가시게 된 날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엄마의 영정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 뭘 가장 살아생전 제대로 못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면 후회를 할지 순간적으로 제 머리가 막 돌아갔는데 딱 하나 답이 나오더군요. 마치 핀이 돌려지다가 번호 하나를 딱 지정하는 로또판처럼 제 머릿속에 결론이 내려진 그 단 하나의 것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시어머니를 후회 없을 만큼 조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의 자존심을 지켜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온 시어른들이 저희 집에 하루 전 통보를 하고서 찾아왔던 것이라서 제가 불이 났게 밥 차린다고 잡채하려고 당면을 사다 놨었는데 집에서 돈 낭비했단 생각 안 든 채로 무기 삼을 수 있는 게 잡채밖에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랑 따로 얘기하자며 무작정 손목을 끌고는 안방으로 들어가다가 시어머니를 먼저 방 안에 들여보내놓고서 식탁 다리 옆에 세워져 있던 장본 가방을 들고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보라는 제 말에 어디 때리게? 나도 때리게? 남의 약을 올리는 다늙은 시어머니 뺨 한 대를 밖에서 다 들으라는 듯이 당연히 때려야지 이 쌍년아 하며 아주 철썩 소리가 나게 내리쳤고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겠다는 가족들 틈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옷깃을 잡아당겨 다시 일으켜 세운 채 너 뭐라 했냐고 야 이년아 우리 엄마 인생이 부러웠으면 부러웠다고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빨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그치? 라며 마저 남은 뺨 한 대를 내리쳐버렸어요. 아직 미처 불리지도 못하고 포장 안에 있던 당면을 꺼내 들어다가 통째로 꺼내서는 야 입 있으면 아까처럼 말을 해봐 어디 나를 때려보고 우리 엄마를 욕해보고 해봐 하며 시어머니 얼굴에다 당면을 부시고 때리고 하면서 그 맞으면 따가운 걸 군데군데 다 쳐맞으라고 몸 안에 찌끄러기까지 집어 넣어버렸고 침대 위에 힘없이 파묻혀 계신 시어머니 꼴을 확인하고는 너 나한테 또 우리 엄마 치매 가지고 저주하면 내가 너 당장 치매 걸리게 만들어버린다. 벽에 똥칠하는 그 순간 너는 그냥 제삿날이 되는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방문을 열고 제 발로 나왔습니다. 들어가 마누라 걱정하는 시아버지와 달리 남편은 저부터 챙겨야 할지 시어머니부터 챙겨야 할지 난감한 듯이 그 자리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네 엄마가 한 소리를 듣고도 여기서 내 편 확실하게 못 들고 핏줄 찾고 싶거든. 너도 나랑 이쯤에서 헤어지자. 더럽고 짜증나 못 살겠다. 라면서 저는 안방에서 나온 즉시 부엌과 거실을 지나쳐 그 길로 집을 나왔어요. 급한 대로 언니네 집에 갔다가 병원에 계신 엄마랑 영상통화로 방문 예약도 하고 언니 앞에서 시어머니 욕을 한 사발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 보니 큰오빠랑 작은오빠가 저 걱정된다고 찾아오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도 졸지에 저희 오빠들한테 불려와서는 치매 걸린 사돈을 두고서 그게 할 소리냐면서 살다 그렇게 무식한 옆편들은 처음 봤다고 당장 헤어지고 저딴 집구석에서 발대라고 난리를 쳤더니 그제야 남편도 자신이 중간에서 처신 못해 엄마를 말리지 못했다고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았다면서 지 잘못이라고 막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제 애들 대학도 가고 더 큰일이 첩첩산중인데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와이프 고생하게 하는 일 없게 하겠다고 말이죠. 그 나이에 와이프한테 이혼당하면 당장에 진짜로 지 부모한테는 누가 며느리 짓을 해주고 또 누가 지금처럼 자기를 챙겨주겠나 싶어서 아찔했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저희 형제 자매 앞에서 잘못을 구하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남편의 손에 못 이긴 척 이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 시부모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고 애들이 엄마 온다고 아빠 말을 듣고서는 기쁘다고 막 집 청소를 해놓고 저 먹으라고 밥까지 차려놨더라고요. 자식들 없었으면 내가 어찌 참고 이 집구석에 다시 들어왔을지. 그래도 병원 계신 우리 엄마가 제가 시어머니 홍구정을 내줬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또 재밌어 하셨을까 싶어서 제가 한 행동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프고 힘없는 우리 엄마를 이때다 하고서 까내리던 시어머니의 주둥이를 그냥 다물게 해준 것도 모자라 며느리 손에 뺨따구를 2대를 쳐맞으며 완전히 겁에 질리게 했으니 저 이제 여한이 없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결혼한 지 1년 6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글 쓰는 사람이 프리랜서 여자입니다. 글 쓰는 걸 업으로 살고 사는 사람인데 스토리 있는 글이 아닌 엉뚱한 글을 써보려니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업을 이어간다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 또래의 분들은 부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확실한 건 저희 부모님의 나이가 제 또래의 자식을 가진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어리다는 것이었죠. 꽃다운 18살의 고등학교를 재학 중이던 저희 엄마가 저를 임신하셨습니다. 인생을 몰라도 한참이나 몰랐을 그 어린 나이의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낳겠다고 결심한 후 학교를 중퇴하셨죠.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한 주변 어른들의 엄청난 반대와 매몰찬 언어학대, 그리고 물리적 학대 등 사고를 친 여고생을 바라보는 주변 어른들의 시선은 가히 냉혹하고 또 차가웠다고 해요. 저를 임신한 채로 목숨을 끊어야 하나 싶은 마음에 홀로 죽는 법을 몰라 커터칼만 무의식 중으로 사고 또 사기를 반복하셨다고 하고요. 그렇게 모아놓은 커터칼들이 방 한 박스 안에 한가득이었는데 그걸 본 저희 외할머니가 이러다 딸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지 그 후로부터는 저희 엄마를 곧 죽을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리고는 함께 뱃속에 있던 저를 거두며 엄마가 출산만큼은 무사히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외조부모의 도움으로 검정고시까지 무사히 마치셨고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저를 키워내며 참 열심히도 사셨다고 해요. 이쯤 되니 궁금한 이런 엄마를 고생길로 함께 내몰아간 그놈의 아이 아빠는 누구인고 하니 바로 저희 아빠셨습니다. 엄마는 고작 1살이 많은 19살 고필이었던 저희 아빠. 그 와중에 엄마를 피하고 도망갈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기특하시게도 저를 함께 낳고 기르겠다면서 엄마 옆에 든든히 계셔줬다고 해요. 엄마가 커터칼을 사놓고도 그걸로 자신의 몸을 해하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엄마가 끝까지 저를 낳아보겠다고 견디고 또 낳고 난 후에는 검정고시를 볼 용기를 가져봤던 것도 다 부모님과 함께 옆에서 자신을 돌봐주고 또 함께 있어주려 한 저희 아빠 덕분이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3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젊으십니다. 아빠는 올해 겨우 51세, 엄마는 이제야 50이 되셨죠.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학교에 와야 할 때면 괜히 다른 친구네들 엄마보다 너무 어리고 또 볼품없어 보이는 엄마가 참 창피하고 보기 싫었습니다. 다른 아줌마들은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학교에 오는데 우리 엄마만 청바지에 운동화, 거기다가 그 당시부터 에코백 비슷한 책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시는 바람에 제가 참 철이 없게도 내 엄마를 무시하고 창피해하는 감정을 가져버렸었죠. 그래도 그건 다 한때였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고생하며 사는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져서 저도 얼떨결에 애어른 마냥 철이 들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지나서 생각해보니 참 다행이었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저 낳고서 검정고시를 치른 후에 바로 제 동생을 임신하게 되며 아이들을 키워놔야 해서 더 이상 학업을 이어나갈 수도 그리고 일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너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터 덜컥 가져 살림살이가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빠도 당장에 저와 엄마 그리고 태어날 둘째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부담에 대학이 아닌 돈벌이에 뛰어드셨고 가장 처음 했던 일은 파주에 있는 출판 공장에서 책을 옮겨 담는 일이었다고 해요. 몸은 힘들었지만 공장 일에서 꾸준히 다른 공장을 돌고 돌면서
다달이 버는 돈을 더 늘려 나가셨고 30, 40대에는 배움의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버셨다고 해요. 워낙 모아놓은 돈이 없었고 마냥 양가 부모님께 의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빚을 내고 또 내서 거의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만을 찍고 있었을 때여서 돈을 버는 족족 갚아야 할 빚을 해결하고 또 여기저기 빌려왔던 돈들을 갚아나가느라 바로 모을 수는 없었지만 아빠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청춘을 완전히 버려둔 채 엄마와 저희들을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 공장에서의 고생을 다 감수해냈습니다. 집에서 자식들을 키우던 엄마도 제가 머리 크고 나면서는 사방으로 돈을 벌어보겠다고 뛰어다니셨고 그건 저희가 다 크고 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아빠는 한 6년 전부터 공장 일을 하다가 택배 일을 쭉 하고 계신데 어째 체력적인 소모가 많은지 부쩍 나이가 들어 보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마냥 걱정 없이 그리고 동생을 챙겨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은 채 살았던 적이 없어요. 매 순간이 부모님 없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든 동생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길을 걷다가도 엄마 손을 잡고 집을 가고 있는 제 또래 애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은 시간만 되면 주말이더라도 주말 수당을 받겠다고 일을 하러 나가곤 하셨으니까요. 다행히 그 덕에 그리고 열심히 사는 부모님 보면서 저도 제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제법 성실하게 했고 그 덕에 부모님 보란듯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들어가서는 알아서 용돈벌이를 한다고 카페 알바를 제법 오래도록 했었고 남들 때문에 취업 때문에 참 올 일도 많았고 힘든 기억이 많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전공을 살려서 글 쓰는 걸 가르치는 직업을 하다가 지금은 아예 글을 쓰는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른 취업을 하고 돈을 빨리 벌자며 저 스스로에게 쏟아붓는 시간이 전부였어요. 그렇다 보니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었는데 참 사람 인연이란 게 따로 있는 건지 이제서야 조금 나 스스로 살아가는 것에 여유로워진 것 같은데 올해도 결국 싱글이겠구나 하며 연애에 체념을 하던 때에 남편을 만났어요. 저보다 7살이 많았던 남편은 당시 이미 나이가 30대 후반에 접어들었었고 연애를 잘 해보지 못했던 저로서는 감히 만나기 부담스러운 나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남편과는 서먹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말고는 관계에 있어서 진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요. 일 때문에 만나게 되었던 남편은 저와 달리 함께 나누는 대화에 상당히 적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놓고 애인이냐는 질문을 제법 부끄럽지도 않은지 툭 던져내곤 했습니다. 남자랑 얘기를 나눠본다는 것 자체가 많이 어색했던 저로서는 이 남자가 선수인 건가 하는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경계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그 후로도 알고 지낸 5개월가량은 참 한결같이 행동하고 말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속으로 어쩌면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이 이런 건가 보다 하면서 차츰 이해를 해보게 되었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상대를 알아가고 이해해보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좋아하는 것을 뜻하는 거란 걸요. 관심도 없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으면 굳이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려 할 수고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내심 남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보면서 하나둘 깨달았고 결국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건지 남편이 또다시 적극적으로 제게 마음을 표시하며 참 극적으로 저희가 만나는 사이가 되었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나이가 내일 모레 41대였으니까 결혼에 대한 마음이 급해서 제게 아무 말이나 했던 것일 수도 있겠으나 저로선 뭐가 되었든 남편의 태도들이 하나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난을 안 걸어주고 얼굴이 붉혀지는 농담을 건네주지 않으면 기다려지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오늘은 나한테 아무 말을 안 걸어줄 건가 싶어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고 못 뻔한 썸이었던 거죠. 이렇게 만나기 시작해서 저희는 연애를 1년도 안 채우고 제법 빠르게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40 전에 아들내미 장가를 보낸다고 엄청 제게 고맙다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너무나도 듬직한 180짜리 사이가 생겼다면서 결혼을 축복해 주셨어요. 남편은 아들 둘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던 애교 많던 아들이기도 했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중에도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주고 부모 옆에서 든든히 자식 노릇을 하던 골치는 아프지만 고마운 게 많은 그런 존재였다 해요. 그래서 저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그런 아들의 아내라고 하니 예뻐 죽겠다며 내리사랑을 주시듯이 저를 귀여워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귀여운 막내 며느리라며 참 아껴주신답니다. 시아버지도 젊은 사람과 말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또 농담을 잘 던질 만큼 분위기 메이커에 편안한 분이어서 시댁에 가면 남편보다 대화를 더 많이 하는 분이 바로 시아버지셨고 그래서 제가 이런 두 분의 따뜻한 마음에 쉽사리 더 친해져 볼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이 마냥 마음 편한 곳은 절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댁 말만 나오면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우르르 떨어지는 것만 같은 착잡한 심정부터 느껴지곤 했죠. 바로 저희 형님 때문에 말입니다. 저희 남편하고 동갑이신 형님은 제가 결혼을 해서 시집오기 전까지 이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셨죠. 더군다나 저희 남편과는 동갑내기다 보니 가족 사이로 지내오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 시부모님 밖에서는 호칭을 다 삭제하고 이름을 부르며 친한 친구로 지내오셨고요. 아주버님이 굉장히 남자다운데 동시에 진지한 편이셔서 저희 남편과는 정말 반대되는 성향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평소 남편에게 남편이 무뚝뚝하다는 소리도 많이 하셨고 또 그 바람에 자신이 남편이랑 사는 건지 선생이랑 사는 건지를 모르겠다며 헤어지고 싶다는 은연중의 투정도 남편 앞에서 자주 부렸다고 합니다. 저야 뭐 남의 집 부부 사이 일이니까 누군 편을 들고 할 것이 없이 그냥 형님네는 그런 부부간의 성격 문제가 있나 보구나 싶었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제가 시집으로 오게 되면서 이 집안에 완전히 막내가 되기도 했고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 장가를 가게 했다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시니까 그게 내심 꼴불견으로 보였나 보더라고요. 전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해주는 것이었으니까 감사하다고 사랑을 넙죽받은 죄밖에 없는데 형님은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니 저로서는 이게 텃세가 아니면 무엇일까 싶었습니다. 굳이 제가 시어머니의 옆에서 수다를 떨며 웃고 있으면 그 어떤 장르의 대화가 오고 갔던 간에 동서 좀 와봐 하면서 저를 부르며 대화를 끊는 건 당연했고 그렇게 불러서 형님한테로 가면 리모컨이 어딨지? 라던가 비닐봉지가 어딨지? 하면서 시댁에 있는 물건들을 저한테 찾았습니다. 전 시집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저한테 시댁 안에 있는 물건 유치를 찾고 굳이 코앞에 있는데도 절 꼭 불러서는 저한테 물어보니 저로서는 한두 번은 참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살짝 거슬리더라고요. 별 가짜는 게 꼴의 형님이라고 지가 뭔데 나를 어린 동서란 이유로 저러고 대하는 건가 싶어서 좀 슬슬 화가 났습니다. 결혼 초부터 말이죠. 문제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까지도 형님의 질투를 유발한다는 것이었어요. 내 남편한테서 형님이 질투를 느낀다고 말하려니 어감이 좀 이상해서 더 정확히는 열등감이라고 표현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남편은 아주버님과 달리 남자인데도 막내라 그런지 애교가 참 많고 40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이빨 청춘인 건지 젊은 사람 마냥 참 밝고 활달하고 뭐든 활동적이에요. 그 성격은 꼭 저와 함께 있으면 더 배가 되었고 제가 배우자인데 시댁에 와 있는 걸 불편해하진 않을까 신경이 쓰이는 건지 유독 시댁만 가면 저를 더 살뜰하게 챙겨주곤 했습니다. 저로서 남편이 시댁에서 가족들보다 손님인 제 마음을 더 알아주고 챙겨주니 참 고마웠죠. 하지만 남편이 저를 살뜰히 누가 봐도 옆에 계시는 아주버님과 비교가 될 만큼 지 마누라를 챙기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형님은 시부모님 앞에선 하나도 티를 내진 않았지만 이미 누가 봐도 입이 삐쭉 튀어나와 있었고 그러면 형님은 꼭 동서 나 좀 도와야지 라던가 동서 나 좀 힘든데 하면서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도대체 어디서 뭔 일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향해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다는 뉘앙스로 말을 걸며 절 데려갔어요. 그렇게 데려가면 꼭 할 일이 없었고 그러면 형님께서는 또 별 시덥지 않은 질문을 하면서 물건을 찾거나 진짜로 요리를 하는 중이었으면 저한테 부엌이 좁으니 옆에서 잡일이라 하라면서 마늘을 툭, 양파를 툭 던지면서 칼질이나 시켰습니다. 수저나 그릇 등을 들고 식탁에 옮겨놓겠다며 거실로 가려고 하면 갑자기 뒤에서 내가 할게
하며 굳이 제 손에 들린 것들을 자기가 들고 나갔고, 다 같이 밥을 먹다가 시부모님께 물 한 잔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엌에 가면 저를 쪼르르 따라왔다가 제 손에 물컵이 들린 걸 보고는 자기가 또 잽싸게 물컵을 집어선 하나 있는 정수기에 컵을 먼저 갖다 댄 뒤 먼저 시부모님께 갖다 드리기도 했어요. 참 유치뽕짝이죠. 근데요, 이건 정말 안 당해보면 몰라요. 시부모님 앞에서 확 머리채를 잡을 수도 없고 계속 그 지랄을 야금야금 떠는 걸 지켜보고 참아야 했었기에 제가 성인 혼자가 아닌 이상 절대로 오래도록 봐주기가 힘들었죠. 문제는 그럼에도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 심지어 아주버님까지 저를 참 이뻐라 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려서 저를 다 어렵게 하지만 열심히 사셨다는 걸 익히 상견례 때 듣고 아셔서인지 힘들게 살았는데도 씩씩하고 잘 웃는 제가 기특하셨는지 다들 저를 굉장히 예쁜 며느리라며 잘 챙겨주셨고 특히 먹을 것이 있을 땐 물론 형님도 챙겨주셨고 저한테는 이거 맛있는 부위래 하면서 툭 얹어주셨어요. 제가 또 식성이 좋다 보니 주는 대로 맛나게 잘 먹었는데 반대로 형님은 다이어트 한다고 입이 굉장히 짧아서 여러 번 결혼 초부터 밥을 남긴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이 일부러 더 밥을 얹어주거나 억지로 먹으란 강요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형님 눈에는 그게 다 지를 차별한다고만 동서를 더 좋아해서 자기 앞에서 일부러 차별하려 수작질을 하는 거라며 급기야 그걸 한번 시부모님 앞에서 다 같이 고량주를 마시다가 술에 가장 먼저 취해 입 밖으로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아주버님까지 땀을 낼 정도로 당황해 하셨고 그때 엎혀나가던 형님의 뒷모습은 참 못났었었죠. 하지만 그 후 형님은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발동한 건지 술을 더 이상 마시지 않고도 이런 말을 시댁에서 서스럼없이 했어요. 시댁에 와서도 인사는커녕 오늘은 뭘 시킬 거예요? 라고 먼저 물어보곤 대답을 듣지도 않은 채 부엌으로 달려갔고 보통은 시어머니가 요리를 다 해주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할 일이 정말 어쩌다가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셨다거나 다른 볼일이 있으실 때 부엌을 지키는 것 뿐이었는데 형님은 꼭 그 부엌에 비집고 들어가 어떻게든 저한테 일거리를 하나 주겠다며 어머님 이건 안 하실 거죠? 이건 하지 마세요 하며 하나도 빼와선 저한테 시켜댔어요. 그럼 저는 또 네 하면서 쪼르르 달려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들었고요. 문제는 입이 자꾸만 더 대담하고 걸걸해지던 형님이 처음에는 단순히 저한테 일을 시키는 걸로 면박을 주더니 그 정도가 심해진 것을 눈치챈 저희 남편이 대놓고 제 앞에 와서 괜찮아? 난 위로와 함께 같이 하자 하면서 자리 잡고 앉아 제 일을 도와주자 심기가 상당히 뒤틀렸던 건지 그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를 딱하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속이 뒤집힌 그런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저희를 난처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저의 피부부터 시작해서 입고 있는 옷까지 관리를 좀 해야겠다 라며 서방님 동서 관리 좀 시켜주세요.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겠어 곧 하며 시시해 쪼개는데 저희 남편이 에이 그럴 리가 이렇게 젊고 예쁜데 헐 어려 보이지 하며 약 올린다고 반문을 딱 해버렸죠. 속으로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그런데 얼마 전 형님이 참 도를 넘는 말을 했습니다. 글쎄 형님이 자기네 친정네 아빠가 사줬다며 하루는 날 잡고 옷부터 머리 위에 있는 머리띠까지 거의 풀세트로 명품 아닌 보세 옷을 입고 오신 적이 있는데 그냥 자기 나이에 맞는 옷 같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저희 아빠가 젊을 적부터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센스가 있더라고요. 라며 굳이 사돈 말을 꺼내더니 아빠가 학교도 잘 나오셨고 직장이 탄탄하셔서 오래도록 일한 덕이죠. 라며 자화자찬 끝판인 허세를 부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급기야 동선의 아버지는 철가방이시지? 라고 한 겁니다. 제가 네? 라고 잘못 들은 줄 알고서 물어보니 형님은 철가방 그 빈 깡통 철가방 말이야 라고 다시금 또박또박 말을 해줬어요. 제가 정말 못 들은 게 아니라 설마 사람한테 그따위로 철가방이란 명칭을 썼을까 싶어서 잘못 들었겠거니 질문을 한 건데 급기야 빈 깡통이라는 확인 사살까지 해주더라고요. 빈 깡통이라니 지 아빠 좋은 학교 나오고 직장 좋았다는 얘기를 다 해놓고는 내 아빠한테는 빈 깡통인 철가방이라니
그 자리에서 뭔가 응징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꾹꾹 참았습니다. 옆에서 가족들이 말하는 꼰세볼 하면서 혀를 내두르고 있었기에 나 혼자가 아닌 여기에 있는 모두가 전혀를 못 배운 년 취급을 하는구나 하면서 시부모님 앞에서는 최대한 못난 모습을 덩달아 보이지 않겠다며 너그러이 참았어요. 그날 저는 무시를 해야 말이 통하는 종족이네요. 나는 말과 함께 형님을 지그시 쳐다보다 시댁을 나섰고 어찌 복수를 해줄까 싶어 생각이 잠겨있다가 귀향한 대학 동기가 보내준 집안의 사과 박스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간 쭉 시골 가서 사과 농장을 한다고 저한테 무료로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구매를 하려 하면 싼 가격에 몇 박스를 얹어 더 보내주곤 하는 녀석이었죠. 일단 내 돈으로 사기 싫다고 집에 있는 사과 박스 아래 무게가 나갈 만한 걸 찾아보겠다며 다음날 벽돌까지 구매를 해서는 상자 안에 집어넣었고 그 위에 사과 몇 개만을 얹은 채 싸그리 새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형님네 집으로 택배를 보냈어요. 형님네가 4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안에 4층에 살고 있었는데요. 택배 보낼 때 받는 이 전화번호까지 저로 해놨고 상암주의라는 문구까지 추신으로 적어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택배가 도착한 이틀 뒤 기사님은 몇 호냐고 물으러 제게 전화를 하셨지만 저는 빌라 입구 앞에다가 놔두라고만 부탁을 드렸고 저희 형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택배 왔으니 상하기 전에 빨리 가져가라는 문자를 남겨달라 요구를 했죠. 그러자 형님은 그 문자를 보고 바로 상하기 전에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지 현관 밖을 나왔고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곤 1층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왔더니 자기 이름으로 무거운 박스가 통으로 있는데 이걸 혼자 어떻게 이고 가냐면서 제가 그날 혹여나 싶어 택배 위치 살펴보다 도착 시간 전에 기사님께 전화를 드려 미리 형님네 앞에 가 있었거든요. 형님은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씩씩거리면서 몇 번 들쳐 올려보려 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더라고요. 땀 한 번 쏟아내고서 기사한테 따져묻기라도 하려는 건지 기사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기사분의 대답은 뻔했죠. 1층을 놔달라고 할 땐 언제고 다시 전화가 와선 왜 올라오지 않았냐고 따지는 거냐며 뭐라 하셨겠고 그러다 형님은 얼굴이 또 울그락불그락해선 상자에 적힌 전화번호를 뒤늦게 살펴봤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이 저희 아빠로 되어 있으니 형님은 전혀 저일 거라곤 눈치를 못 챘고 그제서야 전화를 해보겠다면서 자기 핸드폰에 적힌 전화번호를 찍는데 찍다 보니 제 이름이 떴나보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야,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는 거야 뭐야?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데 저는 끝까지 차분한 평정심을 유지한 채 말했습니다. 형님, 직접 농장하는 친구가 보내온 얼음골 맛집 사과인데 지난번에 제대로 화해도 못하고 나와 죄송한 마음에 보내드렸어요. 친구 말로는 적정기에 보내려 했는데 일이 밀려 늦었다면서 며칠 내로 빨리 먹어야 가장 맛있다고 하네요. 더 놔두면 상한다고. 제 마음이니까 확 풀고 만나게 드세요. 라고 파리 새끼 마냥 아부를 떨며 빨리 먹으라는 소리와 함께 일한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형님은 남편이 오면 들게 하려는지 한참 또 혼자 씨름을 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고 땀을 닦으며 다시 또 4층으로 올라갔고 저는 그날 오랜만에 아주버님을 집에 불러 같이 형님에 대해 얘기나 나눠보자며 힘들고 서럽다는 하소연과 함께 소주를 나눠 까면서 술이 알딸딸하게 취한 채로 보내드렸고 결국 그날 형님은 사과 박스를 또 집에 올리지 못했다면서 다음날 다시 1층으로 내려가셨죠. 저야 뭐 여전히 1층에 남겨진 사과 박스를 아침에 한번 체크했고 그날부터 형님은 여러 번 집 안으로 박스를 올려보겠다고 발악을 했겠으나 저는 며칠 내내 아주버님을 집으로 불러 얘기를 나누는 명목으로 맛있는 안주와 술을 마시고 또 아주버님이 간간히 형님으로부터 쌓여왔을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한참을 붙잡아놔서 매번 아주버님은 집에 12시가 다 되어 들어갔어요. 일찍 가라고 해도 자기가 가기 싫다고 더 있겠다고 하니 저와 남편을 말릴 이유가 없었고요. 형님의 그 까탈스러운 경우 없는 성격을 저희가 더 잘 아는데 오죽 미우면 저럴까 싶어서 불쌍하다며 아주버님께 술 한 잔을 더 권하며 권했지 절대로 집에 가는 소리는 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일 후인가 아주 재밌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글쎄 아주버님이 부부싸움을 해서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와이프가 집에만 가면 박스를 옮겨달래. 내가 지 종이야? 라고 말하시는 걸 보니 여전히 사과 박스는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1층에 있다는 짐작을 했고
아주버님이 쫓겨난 건지 자기가 짐 싸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살기 싫어 죽겠어 하면서 며칠만 재워달라고 신세를 지겠다면서 저희 집에 와서는 지금 손님방을 차지한 채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뭔 일인가 싶어서 화해를 도와주는 척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희 남편이 형님께 전화를 걸었는데 형님은 글쎄 한의원에 침 맞으러 댕겨와야 한다며 죽는 소리를 해대면서 전화를 마지못해 끊었다더군요. 지금 자기 허리가 중하지 남편 집 나가기 중한 게 아니라면서 말입니다. 그간 형님은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서 술을 퍼마시고 늦게 들어가는 동안 혼자 어떻게든 그 아까움 얼음꽃 사과 하나를 먹어보겠다며 4층에서 1층까지 왔다 갔다 해가면서 상자를 옮겨보려다가 결국 허리를 삐끗해버렸고 결국 아주버님이 사과 박스를 옮기는 걸 도와주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보니 혼자서 그걸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걱정하다가 결국 혼자서 사과라도 얼른 먹어보겠다고 궁상맞게 박스를 1층에서 여러 번을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사과는커녕 줄줄이 밑에 벽돌이 가득한 꼴을 보고는 열불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하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허리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바람에 병원 신세부터 진다고 한의원에 침 맞으러 울며 겨자 먹기로 외출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제 욕을 하고 싶었는지 벽돌씨 라고 하시다가 허리가 또 아팠는지 말 시키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다더군요. 남편은 저한테 벽돌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게 있어 하며 실실 쪼갰고 며칠 후 진정이 되었는지 형님은 저한테 따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받지 않다가 형님 빈 깡통인 철가방 덕에 형님이 그간 택배를 편하게 잘 받고 산 거예요. 철가방 업신여기다 허리 아작난 거고요. 하면서 문자 하나를 달랑 보냈고 이후 불같이 형님께 전화가 왔지만 쌤통이다 이년아 하는 말과 함께 전화를 후다닥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택배기사를 향해 정의로운 문자만을 남긴 채 형님께 홍군형을 내준 정의의 사도가 되었고 형님은 주변에 아무리 제 욕을 퍼붓고 다니라 해도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듣지 않고 믿어주지를 않으니 제 풀에 꺾여 다음부터는 시댁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발길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뭐 그 덕에 저는 이제 시댁을 가려 하면 불편한 마음보다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고요. 그 사이 아주버님은 화해를 하긴 했는데 뭐 작게라도 싸우기만 하면 망설임 없이 저희 집에 와서 소주를 까느라고 이젠 형님과 저희 남편보다 저와 아주버님의 사이가 더 돈독해졌을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계속 이렇게 살면 형님의 뚜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겠죠. 그러다 폭발해서 지 혼자 지랄 발광하고 아주버님께 화풀이를 하던 말던 그 불행이 꼭 좀 제발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심히 사는 우리 아버지를 직업 하나로 까내리는 것들은 인생의 행복을 느낄 가치가 없어요. 그럴 인성도 그릇도 재간도 없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